옛날 어느 마을에 조금 어리숙하지만 착하고 성실하게 고기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김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김노인은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딸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철이 일찍 들어 고기를 파는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제가 장에 갔다 와야 하니까 혼자서 고기를 파셔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안 그래도 어리숙한 아버지인데 이제는 나이까지 들어서 더 걱정이 되었고 특히 딸이 가게에 없는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사러 와서는 고깃값을 덜 주거나 외상을 하고 갚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아버지, 저 없이 혼자서 장사를 할 때는 외상을 주지 말거나 고깃값을 다 받으셔야 돼요. 허허,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게다. 지금 돈이 없고 배고프니까 언젠가 돈이 생기면 다 갚지 않겠니? 항상 근심 걱정 없이 웃으며 말하는 아버지를 보면 딸은 더 이상 보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딸이 아버지 옆에 없으면 어리숙한 아버지를 속이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딸은 화가 났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사람들이 언젠간 갚을 거라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잔치가 열렸고 김노인과 그의 딸은 관아에서 요청한 고기를 들고 잔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잔치를 즐기며 흥이 오른 원님이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을 잔치에서 모두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소.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 내가 특별히 황소 한 마리를 걸고 내기 대결을 하려는데 어떻소? 원님이 내기에 건 우람한 황소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좋소. 내기의 조건은 이렇게 하겠소. 저 황소를 이용해서 내일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에게 황소를 주겠소. 그러니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해 보시오. 원님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참가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 와중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고기 파는 김노인이 돈 계산도 잘하니 참가해보는 게 어떠소? 하하. 누가 봐도 어리숙한 김노인을 조롱하는 말투였고 모인 사람들도 같이 웃어대며 참가해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딸이 손을 들었고 아버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저 황소도 받고 아버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다 혼내줄 거예요. 딸은 자신만만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근심 가득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내기의 결과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고 원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내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는지 말해보시오. 참가자들은 여기저기서 얼마에 팔았다고 대답했고 그 중에 마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600냥이요. 황소의 시세보다 2배나 높게 받아온 장사꾼을 보며 모두들 놀랐고 원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나 많이 받았소? 장사꾼은 으쓱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님이 하사한 아주 종자가 좋은 황소라고 부자를 잘 구슬려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허허, 아주 입담이 좋은 친구로구만.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700냥이요. 마을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는 선비였고 원님은 선비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저 말 잘하는 장사꾼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았단 말이오. 아닙니다. 저는 소가 없는 농사꾼들 여러 명에게 소를 빌려주기로 하고 400냥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친구는 소를 팔았고 저는 소를 팔지 않았으니 현재 소값까지 합치면 700냥이 아니겠소. 허허, 역시 머리가 비상한 선비구리야. 원님과 마을 사람들 모두 놀라워하고 있을 때 김노인의 딸이 손을 들었습니다.
천냥이요. 모두들 김노인의 딸을 바라보며 믿지 못했고 원님 역시 의심스러워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이더냐? 네, 여기 천냥입니다. 딸은 원님 눈앞에 천냥을 내놓았고 원님은 돈을 번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어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한 냥만 내면 아주 좋은 황소를 받을 수 있는 뽑기를 하였고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때문에 돈을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딸의 대답에 원님은 놀라워하며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당첨된 사람이 있느냐? 딸은 빙긋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뽑기에는 모두 낙천만 있으니 당연히 당첨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사기라며 야유가 나왔고 원님도 정색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속여서 번 것이 아니냐? 그러자 딸은 다시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뽑기를 하러 찾아간 사람들은 그동안 저희 가게에서 외상을 하고 갚지 않거나 고기를 사고 값을 덜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소를 이용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돈과 아버지를 조롱했던 대가를 받았을 뿐이옵니다. 딸의 대답에 여기저기서 나오던 야유 소리는 쏙 들어갔고 원님은 딸의 총명함과 효심에 감탄하여 황소와 함께 500냥을 하사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의 교훈은 죄는 아무도 모르게라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이 병들면 얼굴색이 변하고 콩팥이 병들면 손발이 붓게 되듯 병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생기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죄는 반드시 인과응보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quack quack